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유럽 협동조합의 대응 사례 연구를 진행한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차례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연구 목적은 올 사실 3, 4월에 유럽의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유럽의 협동조합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걸 모니터링 하던 차에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걸 연구 주제로 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유럽 협동조합들을 직접 컨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나 이 그 락다운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조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럽이 얼마나 지금 코로나19가 일단 그 심각한지를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5,1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 12월 9일자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1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6만 2천 명이 넘고요. 굉장하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70만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4만 6천 명.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170만 명 정도의 확진자에 6만 1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인구가 아까 제가 5,10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5,100만 정도 인구의 확진자가 지금 4만 명이 좀 넘게 나왔고요. 누적으로. 그리고 사망자가 한 560명 정도 조금 넘게 나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걸로 보면 유럽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 조금 띄운 분이 올 3, 4월 쪽에 굉장히 심각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요. 뒤에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제 3차 유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봉쇄 조치가 다시 1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유럽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고 있는가를 크게 나눠보면 제가 보니까 금융 지원하고 사회적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 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아주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제가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영국, 스페인, 이태리 순으로 볼 거고요. 제가 이거에 왜 이 세 나라를 정했는가 하면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이태리, 스페인은 그 협동조합 활동도 굉장히 활발할 뿐더러 그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제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지금 협동조합 숫자를 좀 세낭을 보면 협동조합이 한 7,200개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 경제에 얼마 정도 GDP에 기여하느냐 해서 연간 한 377억 파운드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전체적으로 1,300만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영국 인구가 6,100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1,370만 명이 조합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유통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순으로 조합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영국 협동조합들의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협동조합의 48% 정도가 현금 흐름에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는 일시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3, 4월에 하고, 영어로는 follow라고 얘기하는데 follow를 지금도 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0% 정도는 굉장히 올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7% 정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협동조합들은 제가 이런 협동조합들을 쭉 사례를 살펴보고 대부분 다 협동조합들을 직접 제가 컨택을 해서 자료 확인도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응한 사례들은 제가 간략하게 연구 보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코옵이라고 있죠. 코옵 그룹. 네, 코옵 그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로치데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선구자다 알았죠.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하는 그 후신이 지금 코옵 그룹이거든요. 코옵 그룹뿐만 아니라 여기 미드 카운티라든지 센트럴 잉글랜드를 전부 다 보면 그 대부분의 여러 가지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이라는 거는 그 일반 지역사회, 우리 그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소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잖아요. Concern for Community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 지역사회에 굉장한 그 취약계층,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굉장한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영국의 지금 최근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영국에 쭉 계속 지금 뉴스레터를 받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12월 말까 11월 말부터 진행하는 게 Give a Little Something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로부터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좀 기부해서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굉장히 지금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크게 보면 제가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카테고리를 나눠봐서 택배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걸 알아봤고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택배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의 뭐 지원을 돌보는 쪽에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도 도시 및 시설물 소독협력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살펴본 곳이 몬드라곤이고요. 몬드라곤은 제가 자료 협조도 굉장히 잘 받았고 여러 가지도 굉장히 어떤 자료 협조를 많이 받아서 제 연구 보고서에 보면 몬드라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나 마찬가지로 지역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그 대응하는 게 있고 외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우리가 살펴볼 만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커미티를 몬드라곤 협동조합 자체가 설립을 해서 전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로스키는 사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일원이에요. 일원인데 제가 따로 뺀 이유는 너무나 이게 방대한 조직이라서 따로 뺐고 활동도 굉장히 또 다르게 하고 있어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금융 관련 협동조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이태리는 협동조합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1차 협동조합, 뭐 2차 협동조합, 3차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그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보면 이태리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20만 명의 실직 위험이 있고 이건 다 협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이태리 전체의 협동조합,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입니다. 2만 6천 명의 실직 위험이 있고 이런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쿠브 이탈리아를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여기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쇼핑할 때 우선권을 준다거나 또는 뭐 숙소를 무료로 대해준다거나 협동조합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협동조합의 활동 유형별 좀 대응을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적 개선을 한다거나 내부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들 보호 조치를 하고 공급망 SCM 강화 조치를 하고 있거나 생산 혁신 또는 변화된 환경 적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고객과 지역사회 7원칙 중에 마지막에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유럽의 협동조합 전체가 정부에 대해서 또는 유럽 EU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대응을 합니다. 자기네 합동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유럽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맹 또는 연합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DG 그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굉장히 충실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6원칙과 7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 유럽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개별 협동조합 단위의 어떤 사업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들이 지역하고 특성을 살려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또 하나는 연대, 우리가 늘 말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경제 모델에 기반을 둔 대응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시사점을 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